근데 어쨌든 이 에르덴 만드카이라고 하는 여자 유학생이 몽골 출신인데요. 몽골 출신인데 육아 인프라 잘 갖춰진 한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하다. 아, 못 놓겠다. 돈 두가. 라고 국가 시바지를 자처하는 한국 사회에 땡 하고 경종을 울릴만한 그런 칼럼인데 아마 주목받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아동 친화적이다. 한국 산지 5년 됐다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아이와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공원도 많다. 공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린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많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의문에 허리 돌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돌리기 이런 거 이런 것들 많잖아요. 저는 잘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라고 하는 곳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만은 그거 눈먼 돈 튀겨 먹는 사업, 예, 우리의 세금이 이전되는 파이프라인으로 굉장히 활용되고 있는 도둑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둑질. 요즘 사회에 도둑질이라면 어떤 도둑질입니까? 정말 복면을 쓰고 담을 넘고 그런 도둑을 합니까? 아니죠. 깔끔하게 서류로, 예, 아무 하자 없습니다. 서류로 봤을 때. 여기에 무슨 도둑질이 있어? 예. 구조적인 도둑질을 말하는 겁니다. 구조적인. 제가 여기 학교에 놀이형 환경 개선 공사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쇠말뚝 몇 개 꼽아 놓고. 제가 단순하게 그냥 폄하하면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쇠말뚝 몇 개 꼽아 놓고. 거물망. 왜 아이들 그 건너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만합니다. 아주 협소해요. 실험장 사이즈 정도? 1억 7,200만 원. 1억 7,200만 원. 제 아는 공사업자한테 물어보니까 2천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는데도 그렇게 튀기는 겁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인프라 잘 갖춰져 있다. 공원도 많다. 범죄로부터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 예, 이거 자타 공인 다 하는 겁니다. 개인의 안전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다. 이게 과잉되다 보니까 술 떡대 가지고 저거 집에 전화해 가지고 내 지금 택시 타고 나갈 테니까 택시비 들고 나와 있어라 라고 해도 되는데 파출소에 가는 거죠. 태아 누가 이러면서 태아도 이러면서 쾅 들어가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가지 없는 매몰찬 그런 경찰관들 가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안 그렇거든요. 112 전화하면 그 경찰관 조직 내에서도 112하고 현장형 그 파출소에 근무하는 분들하고는 사람들하고 대원들하고 다르죠. 112는 아예 파출소 찾아가 보세요. 끊어뿐.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은 와 임마들 다 일로 보내면 어떡하노. 볼멘 소리. 자기들끼리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112에서도 그걸 선도적으로 민원을 처리를 할 때 네 선생님 그런 거 다 경찰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에게 전화해서 택시비 없으면 들고 나와라 지금 택시 타고 간다라고 연락하면 충분히 해결할 일 아닌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상대하기 싫거든. 또 그런 거 어디 올라가고 하면은 구설수에 오르니까 입방아에 예 어느 지역요? 아 네 그 동네요. 예 그 인근에 파출소에 가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끊고 예. 나는 손 씻었다. 예? 웃기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과잉될 만큼 안전도가 높습니다. 밤에 혼자서 걱정 없이 편의점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화장실이나 지하철, 카페에 휴대전화 등을 두고 와도 다음 날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다. 곳곳에 폐쇄 회로가 있다. 경비원과 경찰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막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웬만해서는 진료비 8,000원을 잘 넘기지 않는다. 예, 금보료라고 하는 부자들 돈 뜯어가지고 메우고 있는 그리고 의료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은 의료계의
물론 이제 의사라고 하는 그 숫자 카르텔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사들의 어떤 헌신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의료 시스템인데 감사함을 못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파렴치한으로 만든다고 하는 저질의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에 자기는 문화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다. 자살률이 높다. 계속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된 판국이냐. 과연 한국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긴 한 거냐. 아니면 어떤 선동에 또는 특정 통계에만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생활은 지금 어떤 것인가, 공교육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그것보다도 부모들의 인식은 어떤 것인가, 직업의 다양성이라든지 학력에 너무 매몰되는 건 아닌 것인가, 산업공상에 찌들어 있는 근성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건 아닌 것인가, 우리 내부를 성찰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약물 진단을 받고 운동이라든지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선진국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법하죠. 일이나 운동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다거나, 아이고 도저히 시간 없어가 나는 운동 못한다, 딴 거 할 거 다 하면서, 딴 건 다 하면서 몇 시간이나 딴 건 다 하면서 운동할 시간 없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저하가 그게 후진국형이거든요. 영락 없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옷잘한 나라다. 물질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인식 상태가 왜 이렇게 언밸런스한 것이냐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강력한 추동력이 있었던 것이죠. 건국 이후에 30여 년 동안. 그걸로 지금 저는 관성으로 묶어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의 물질과 의식이 언밸런스한 거죠. 그 속에 스포츠를 인식하는 태도까지 같이 저는 녹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이거하고 밑에 몸뚱아리하고는 완전히 나눠버립니다. 목 아래하고 목 위하고 완전히 다른 걸로 인식을 해요. 중학교만 딱 올라가면 아이고 공부해야지요. 운동할 여개가 어디 있어요. 예? 1분 1초가 지금 학원 뺑뺑이 돌려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뭐 말할 나이도 없죠. 다르다고 생각해 본다니까요. 다르다고. 그래서 육아 인프라 잘 갖춰진 한국인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늘 볼멘 소리를 한다. 여기 몽골에 와가지고 일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다. 우리 같으면 더 근로시간 더 확보해가지고 돈 더 모으려고 노력할 텐데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근로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만 국가가 제한하기를 정해주기를 원할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아마. 중앙일보입니다. 청소년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노인이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는 이유다. 이게 이제 무차별, 보편, 세금, 급식, 무상급식을 말하는 것이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근보료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은 현상에 대한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태권도 승단 심사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당면할 태권도계에 닥쳐올 태풍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합니다만은 진실을 마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3월달 되어가지고 신학기 때 신규 수련생들 조금 이렇게 하니까 뭐 또 살아나는 것 같다 이렇게 살짝 생각하고 미소가 살짝 띄어지다가 또 이제 5월달 6월달 접어들면 이제 입술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계속 무한 반복하는데 자꾸 퇴조하죠. 진실을 마주보고 우리가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처럼 제가 감히 흰머리도 없는 게 삶에 대해서라고 표현하면은 굉장히 시금방진 표현인데요.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눈을 가려버리고 야, 저 모르게 밥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예, 가축화하는 겁니다. 가축화. 아니 배가 고파도 이런 게 있죠. 정말 어지간히 배가 고프면 막 길에 떨어져 있는 핫도그 같은 거 있으면 야 떨어지고 3초 뒤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 이러면서 털어가지고 막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다 보면 다시 말해서 절박하다. 먹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가 준 먹이인지도 모르지만 주어진 먹이가 있다면 냅다 꼬리 흔들면서 먹는다. 예, 공원 비둘기죠. 공원에 있는 비둘기. 독수리는 공원에 있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인간들에게 모여들면서 쪼아대지 않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유람선 앞에 맴도는 갈매기 던져주면 막 잡아먹죠. 맹조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가파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절벽에서부터 불어오는 찬바람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으면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절벽 아래에 있는 너른 들판을 선선한 눈빛으로 응시를 합니다. 들쥐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찾으려고 딱 정면으로 보죠. 야성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야성을 잃어버리면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양곡법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어르신들요 요만큼만 농사 짓고 사세요. 예. 우리가 살값 보존해 드릴게요. 예. 죽을 때까지 거기에 붙어 있으세요라는 그 소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토지개혁이라고 한답시고 일당 독재 당국의 소유로 전환시키고 거기에서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 논에다가 박아버린 거죠. 이 논 못 떠난다. 중국도 사실 지금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만은 눈 감고 있는 거죠. 외면해 주는 겁니다. 예,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농으로 가 있는 그 불법 노동자들이잖아요. 북한은 그것마저도 인정 안 하죠. 그 땅에 그냥 흙 파묻고 있다가 죽어버려라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양곡법이라는 이름으로 살값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하면서 해먹잖아요. 근로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주는 거죠. 더 이상 돈 벌지 마라. 네가 무슨 돈을 버노? 응? 그만큼만 해. 딱 그만큼만 살고 알겠지. 아파트 평수의 정도만. 뭘 강남에 들어오려 그래. 응? 가재 붕어들이 사는 데가 따로 있는데 실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야야 잔업이고 철야고 하지만 그냥 막 적당히 먹고 살아라. 응? 삼양라면 삶아 먹고 좀 더 필요하면 우리가 쌀 같은 거 말이지 농민들한테 싸들여가지고 좀 줄게. 그런 거잖아요. 고만고만하게 그냥 살아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거세하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걸 두고 지금 중앙일보의 칼럼이 신현호라고 하는 법학자입니다. 변호사인데요. 법학 박사라고 한답니다. 청소년들이 눈칫밥을 안 먹어야 된답니다. 눈칫밥을. 청소년들을 바보 빙시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바보 빙시로. 대한민국의 선배 세대들이 눈칫밥 안 먹고 그냥 그렇게 뿌려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킨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눈칫밥을 먹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눈물밥, 눈물빵을 먹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비록 민주노총으로 평생 데모하면서 임금을 올려온 우리 삼촌들도 있지만 예전에 놀러 가보면 예전에는 유공이라든지 화학회사를 알아줬지 울산 공장은 정말 공돌이 취급을 받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울산 반구동 뭐 이런 데 가면은 양옥집 이런 데 있잖아요. 양옥집. 구조가 다 한결같잖아요. 지금 북한의 그 포템킨 마을 이런 것처럼. 그러면 대문이 있고 옆에 또 쪽문이 있죠.
글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문은 같이 들어가도 주인집 중앙 현관이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바깥에 예전에는 양옥집에 화장실 하나 따로 내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 화장실하고 주인집 본 건물하고 사이로 쏙 들어가요. 머리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머리방. 예, 옆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한옥 구조에서는 사랑방 정도 되겠죠. 그쪽으로 들어가면요. 신발장 벗는데 싱크대가 있어요. 바로. 신발장 벗는데 바로 싱크대가 있고,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가죠. 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고. 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안방, 거실, 뭐 다 됩니다. 서재 다 됩니다. 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 그래가 그 신발장 옆에 싱크대에서 계란 후라이하고 막 치게 해가지고 식사하세요, 밥 잡수세요 하면서 요렇게 동그란 그 양철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 갖고 오고 합니다. 우리 놀러 가고 하면. 우리 보고 도련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대리미. 아이고 대리미. 조그마한 우리들 보고 도련님. 예, 우리 숙모 그때 얼마 안 돼가지고 도련님 앞치마하고 있잖아요. 새댁이 이제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방은 한 4분의 1 정도 공간은 커튼을 또 쳐놓습니다. 그 커튼을 열어보면은 행가가 있죠, 행가. 옷 걸어놓는 겁니다. 그게 농이에요. 지퍼 쭉 열면은 직 열려가지고 열어보면 이제 거기 뭐 양복하고 이런 옷들이 걸려있고, 그 옆에는 이제 시골에서 공수해왔는 쌀가마니 같은 거, 예? 또 박스에 담겨있는 뭐 감귤이라든지 당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여있고. 그게 다입니다. 거기서 사촌 동생들 2명씩 놓고 막 키우고, 예?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80년대죠, 80년대. 80년대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80년대. 그렇게 지내왔는 거잖아요. 그 선배들이 얼마나 눈칫밥을 봤습니까? 예? 친구라도 놀러 오면 말이죠. 술 먹고 좀 떠들면은 아침에 이제 기침하면서 주인집 아저씨 나가면서 그러죠. 신발 떴듯이. 아따 어제 뭐 누가 놀러 왔었나? 아따 되게 시끄럽더래. 한마디 떡 하고 나가버리죠. 예? 그러면은 막 속상해가지고 퇴근하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억수로 마시면서 씨발 더러봐가지고 빨리 집 구해가 나가자 이러면서, 예? 그러잖아요.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칫밥 먹지 않고 청소년들 떳떳하게 뭐 이런 표현을 나이도 제법 있어 보이는 법학 박사가 함부로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법학 박사 모르긴 몰라도 얼굴 보니까 기름이 짤짤 흐르는데 아마 별 고생 안 하고 컸는 모양이죠. 응? 이화여대 에코 학부라고 하는 거기에, 예? 했던 그 최재천이라고 하는 분 실명 이야기가 제가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예? 늘 뭐 환경파리 타령하고 뭐 눈높이 뭐 이러면서 어린애들한테 무릎 꿇고 표창장 주고 이렇게 샀는데 자기 아버지가 포항제철 그 공장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유학도 가고 말이죠. 그 시대에 샬랑샬랑 하니까 또 있어 보이고. 그러면 안 되죠. 지식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